안녕하세요. 7월 13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요. 마스크를 참 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쓰자니 숨이 턱턱 막혀서 네. 힘들고 또 벗자니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걸 보고 그 마스크를 벗어야 되나 써야 되나 마스크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얇은 비말료 차단 마스크보다는 KF 인증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도 네. 계속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숨 쉬기 정말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스크만큼 코로나19로부터 나와 타인을 또 지켜주는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만큼 끝까지 마스크 착용 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외출하실 때는요. 여벌의 마스크 챙기셔서 아무래도 땀에 잦은 마스크 같은 네. 경우에는요.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피부 트러블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저하게 방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강원 365는요. 카카오톡 앱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소감과 여러분들의 의견 등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유튜브 1시간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사실 월요일마다 저희가 네.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삼행시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어제 진행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삼행시 미션 특별하게 화요일 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더운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무더위로 정해봤습니다.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앱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 한 분 선정해서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마스크랑 코로나19 이야기를 드렸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더 무서운 건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함, 그 두려움, 여기가 사람들을 더 지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그런 위기를 한번 극복을 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IMF 시절입니다. 1990년대 정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던 그 시절 춘천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1988년 서울올림픽.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큰 국제 행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하위 빈국으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이 불과 30여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국제 무대로 나선 첫 도약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도 들어와서 이제 산업이 이제 산업 성장이 일어나면서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이제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이제 국제화가 많이 됐잖아요. 국제화가 많이 되면서 기업들이 그때 이제 3저 호황을 맞았어요. 저금리, 저달러, 그다음에 저유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기업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산업이 좋아지니까 1989년 춘천중앙로의 국민은행 앞. 건물을 에워싸며 몇 시간씩 줄을 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민주라는 이름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 국민은행 등 3개의 공기업 주식에 대한 청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어났던 공모주 열풍처럼 국민주를 받기 위해 열띤 경쟁이 있었는데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통장을 개설해 국민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국민주를 배정받으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어 국민주 청약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모주 열풍 일어났을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만약에 그 분들이 88년 후반 90년도 초에 만약에 지금처럼 열풍이 일었다 그러면 객장에서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직접 객장에 와서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그 당시에 증권회사에서 이제 막 지점을 그냥 신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방 같은 데도 그때 아마 1, 2년 사이에 배 이상이 아마
점포가 늘고 춘천 같은 경우에도 점포가 한 5, 6개 그 정도가 됐었죠. 지금은 증권사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 당시 자고 일어나면 춘천 시내 곳곳에 증권회사가 개설될 만큼 주식 붐이 일었는데요. 증권사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객장에 나와야 주식도 사고 팔고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때. 아이를 업은 엄마부터 할아버지까지 너도 나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돈이 불어났던 사람들의 소문이 나면서 증권사의 객장은 마치 돈을 던져줄 것만 같은 화수분 같은 곳이었습니다. 1989년 당시 춘성군 신북면 주민 417명이 6,600만 원을 모아 공동으로 주식을 투자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외환위기 한파. 성장을 거듭하며 곧 선진국 반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호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들도 잘 되시고 많이 또 풍족해 하시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IMF 터지고 그게 갑자기 나는 바람에 진짜 전체적으로 또 다 힘드셨죠. 많이. 국가 부도의 충격은 춘천 지역에도 곧 전해졌습니다. 충격을 제일 먼저 받는 투자 신탁 회사를 시작으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춘천 지역 유일의 백화점마저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역의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장섰던 것은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해외여행 경비로 쓰다 남은 달러를 비롯해 방 안에 굴러다니는 동전까지 끌어모으는 푼돈 달러 모으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비록 작은 액수지만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절약운동에 불길을 당겼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단돈 1달러로 음식값을 대신하는 식당들도 속속 등장하면서 달러 모으기 운동은 정점을 이뤘습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동참이 될까 해서 달러 가져오는 분 한해서 저희가 칡냉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의 상징적 사건인 금 모으기 운동, 제2의 국채보상운동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둔 작은 금두꺼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의 돌반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가구, 아무것도 없이 결혼한 부부의 작은 실가락지까지 제각각의 사연을 담은 금부치들이 나라를 살리자는 마음 하나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귀한 거지만은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을 하고 저희들도 뭐 많은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있는 것이라도 아주 그냥 다 찾아서 금모기 할 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화를 아끼기 위해 폐품까지 재활용하자는 자원 절약 운동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농산물과 교환해주기도 했는데요. 소주병, 맥주병부터 오래된 가마솥에 농기구까지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애썼습니다. 기업체들도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낮 시간에 형광등을 꺼두는가 하면 실내 난방기의 온도를 15도에 맞춰 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혹독하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절박한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 고통 분담으로 주머니가 얄팍해진 직장인들은 외식 대신 구내 식당을 찾았습니다.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어차피 국민 모두가 한 사람이 좀 아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당시 춘천시청인데요. IMF는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 풍속도도 바꿔놨습니다. 식당 대신 도시락을 싸온 직원들. 한 끼 점심값이라도 줄여 경제회생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또 음식점마다 불어온 가격 파괴 바람.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손님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 주머니도 가벼워지고 그로 인해서 그 서민들과 같이 애환을 같이 하고자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쳤던 우리 국민들. 나보다 나라를 더 생각했던 1990년대 그때 그 시절. 그때의 경험으로 지금의 코로나 위기도 잘 이겨나가고 있는 거겠죠. 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점이 참 놀라웠는데요. 그 노력들이 더해져서 IMF에서 빌린 돈을 단 4년 만에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IMF를 최단 기간 졸업한 국가로 역사에 기록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지켜보겠다, 나라를 살려보내겠다고 국민들 스스로가 동참을 했습니다. 네. 그때 보여준 그 애국심, 그리고 그때의 경험,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치는 그 국민성, 이 세 가지가 합쳐진다면요, 지금의 경제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으로 떠나볼 텐데요. 용석 씨, 스포츠 좋아하시죠? 스포츠 좋아합니다. 스포츠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은 스포츠는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직관이 그 매력 중에 매력인데 사실은 요즘에 집관밖에 할 수 없잖아요. 집에서 즐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경기장에 직접 가서 만나볼 수는 없지만 태백에서는요, 이 전국적인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할 줄 알았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을 속 시원히 해결해줄 저는 엘리펀트입니다. 무엇을 해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저 역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태백에서는 전국적으로 아주 큰 대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해도 되나? 어쨌든 오늘 그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평소 궁금한 게 많아도 너무 많은 엘리펀디. 발걸음은 씩씩하게 출발했는데 과연 궁금증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태백시 동점동에 위치한 태백 스포츠산업단지. 오늘은 태백산기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개막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보안구장이 열기로 들썩이는데요. 치열한 이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36.3도요. 36.3도요. 아우 축축하구만. 체온 확인과 손 소독은 기본. 경기장은 출입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데요. 선수와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까지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네, 관계자를 모시고 또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회를 태백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또 환경은 조금 그 운동장 상황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고 어쨌든 태백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가장 경기하기 좋은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백은 각종 스포츠 대회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협회장기 태권도 대회로 선수들의 실력을 뽐낸 데 이어 모터스포츠 페스티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린 태백 스피드웨이는 국제자동차연맹의 공인을 받아 국제경기까지 치를 수 있는 서킷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는 작년에는 사실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방역 안전도 제대로 좀 하고 적극적으로 올해는 좀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13만 명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태백에 와서 묵고 먹고 또 뭐 이렇게 관광지 둘러보기도 하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들만 해도 상당히 크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코로나19는 PCR 검사로 진단하는데요. 아주 적은 양의 DNA로도 특정 부위의 유전자를 증폭해서 바이러스나 각종 병원균의 검출과 식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선수들끼리 서로 접촉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시기를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걸 굳이 해야 되냐,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또 가질 수도 있거든요. 선수들한테는 이런 경기가 수업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시험 보는 그런 장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못 받게 하고 시험도 못 보게 한다 그러면 선수들의 비전과 미래가 없죠. 그 학생들한테 우리는 어렵지만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미래 비전과 꿈을 갖게 해줘야죠. 이런 대회는 아마 그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면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수들 또 찾아오는 관계자들 모두 PCR 검사를 100% 다 해야만 경기장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학부모도 100% PCR 검사를 해야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확진자 없이 무사하게 안전하게 대회를 잘 치러왔습니다. 네, 저도 그럴 줄 알고 이미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습니다. 네, 아주 상쾌합니다, 여러분.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대회를 총괄하는 관계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방역을 지금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좀 대회 유치 비용이 방역 비용으로 좀 더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대회 끝날 때까지 사실 좀 마음 졸이면서 좀 하는 게 제일 가장 좀 힘듭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봅니다. 같은 날 고원체육관에서도 전국 규모의 스포츠 경기가 있었는데요. 전 촬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맛있는 태백 한우를 먹고 난 오후에 퇴근인 줄 알았는데 한우라고요? 태백하면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미쳤다, 미쳤어. 그렇게 한우를 다 먹어 치운 후 핸드볼 경기가 있다고 해서 고원체육관을 찾았습니다. 핸드볼 경기가 또 실내 경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국에 또 실내 경기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죠.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 선수와 관계자는 발급받은 신분증에 QR코드를 등록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체육관에서는 대학 핸드볼 통합리그가 한창인데요. 선수들의 플레이에 엘리펀디도 한동안 넋을 잃고 봤다는 후문, 정말 막상막하 경기죠. 네, 반갑습니다. 또 이 핸드볼 대회는 실내 경기란 말이죠. 예. 코로나 과정에서 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저도 오늘 내려왔는데 저도 어저께 PCR 검사를 받아가지고 검사증을 보여주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뭐 철저한 방역 가운데 지금 깨끗한 대회가 유지되고 있어서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도 이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곳에서 기꺼이 대회를 유치해 주셔서 마음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 또한 심판, 관계자 예외 없이 모두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심스럽고 지켜야 할 것도 많지만 이렇게라도 경기를 치르는 게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를 못 하다 보니까 애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실력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다 보니까 뭐 실업등 가는 것도 힘들고 뭐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좀 떼어 앉아서라도 계속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회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장이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촬영 전에는 상당히 많은 의문점도 있었고 괜한 걱정도 되게 됐었거든요. 이것은 괜한 걱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리펀디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원 청정도시이자 산소도시 태백이 이제는 고원 스포츠도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철저한 방역 절차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대회들도 무사히 잘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이 태백에는요, 여름에도 모기가 없을 정도로 시원하길 참 유명한데요. 거기다가 해발 700m다 보니까 공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네요. 네, 선수들에게도 좋은데요. 특히 이제 선수단이 태백시를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태백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회 자체도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대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진행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평범했던 그 일상 속,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유롭고 그런 활기찬 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경기가 펼쳐질 그 날을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2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시청 소감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또 현재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어제 진행되지 못했던 삼행시 미션이 오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무더위거든요. 자, 무더위로 삼행시 작성해서 말씀드렸던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주로 떠나볼 텐데요. 요즘 전국 각지에서 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 직매장에는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이요! 라는 신토부리 정신이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더욱더 애용하자는 로컬 푸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우리 제주 한 마을에서도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 최근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월동채소 재배지로 유명한 제주시 애월읍. 사계절 다양한 밭작물들이 재배되는 애월읍의 한 마을에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가수악한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 여기 매장 같긴 한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로컬푸드 샵이라고 합니다. 네, 로컬푸드 농산물을 여기다가 진열을 하고요.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상품들을 함께 진열하고 있습니다. 네. 로컬 푸드, 그러니까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네.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마켓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에요? 네, 저희는 농가들이 아침에 직접 물건을 갖고 오시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농가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저희가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운영이 네.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농가들이 직접 포장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판매를 해드리고 거기에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농가들한테 다시 다 돌려드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곳에선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해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농산물들이 많네요. 농산물이 7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대표님, 근데요. 네. 보통 이런 그 야채 코너에 보게 되면 네. 이 소비자분들이 네. 가져갈 수 있게끔 비닐봉지가 네.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런 게 없네요. 저희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포장을 해드릴 때 비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가져가나요? 그래서 저희는 용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용기가 만약에 없으신 분들,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종이봉투를 이용해서 포장해 드리고 있어요. 또 이런 콩이나 작곡류도 직접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네, 여기서 돌리면 작곡이 나와요. 이것도 재밌네요. 네, 이걸 원해서 이렇게만큼씩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 쌀을. 아, 이러면 네. 딱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네. 사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좋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기 위한 용기를 가지고 오세요. 네. 그렇구나. 네. 콩도 이만큼씩 가져가시고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딱 네. 이만큼 필요한데 네. 마트에서 이만 한 봉지 큰 거 다 파니까. 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거를 그렇게 하면 낭비가 되고 또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가져오시면 저희가 계량해서 그거에 맞는 가격에 붙여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다 직접 손수 기르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저희 밭에는 20가지 이상의 야채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매일 계절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아, 오늘 들어온 건 어떤 거예요? 오늘 들어온 거는 여기는 한번 열어볼까요? 보면 이게 저희 제일 인기가 좋은 상품이긴 한데요. 이거는 로메인, 레드 로메인, 그다음에 이거는 버터헤드. 요즘 샐러드 버터헤드가 많이 나가거든요. 로메인, 미니컵 로메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스파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밭에서 나는 생물이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그때 나는 걸로 매일 신선하게 포장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언제 수확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선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소비자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매장 뒤편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진의 농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초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사탕 옥수수와 크기가 작은 애플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기 꽤 규모가 상당한데요.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좀 자라고 있나요? 지금은 뭐 애플 수박하고요. 저기 메론, 그다음에 참외, 그다음에 여기 이 옆에는 큰 수박이 있었는데 이제 그 큰 수박은 이제 출하를 전부 다 했고 이제 걷어들인 상태예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제주도 내 35팀의 농가와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함께 꾸려가고 있는데요. 생산자 스스로 운영을 하면서 직접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농과 청년농, 친환경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농부님, 이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을 또 함께 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이 공급자로서 어떤 또 장점이 좀 있으셨던가요? 일단 제가 수확한 그 물건을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으로 저희가 출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아주 큰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수확을 해서 공판장을 가면 제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날의 수확량에 따라도 달라지고 거기에 있는 그 유통업자들의 이제 방식에 따라도 달라지니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저희 그 로컬푸드 매장이 생김으로써 제가 제 물건을 제가 가격을 정하고 이거를 소비자한테 직접 내보낼 수 있다는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제주시 로컬푸드 연구회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농민 장터를 열고 가족 단위로 농사 체험을 해보는 농부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이 로컬푸드 직매장도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런 운영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저희 회원들이 한 2년 정도 같이 올바른 농부장이라는 장터를 같이 운영을 해왔어요. 그 장터를 운영하는 도중에 소비자들이랑 더 많이 자주 만나서 좋은 농산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매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농민들의 땀방울의 결실로 가득 채워진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농가도 돕고 가족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 주변 곳곳에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내 와이프 최부영, 그리고 우리 딸 박유림, 그리고 둘째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건강하게 잘 순산했으면 좋겠다. 강원 도민 365일 강원 365와 함께합니다. 화이팅! 네,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제가 용석 씨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래요? 혹시 학창 시절에 관심사가 무엇이었냐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용석 씨. 네. 제가 대답을 안 들어도 알 것 같네요. 왜요? 아무래도 용석 씨는 이성에 가장 큰 관심사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 드는데요. 남고 나왔습니다. 아닌가요? 남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성에게 네네.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청소년기다 보니까 네네. 당연히 이성에 대한 그 호기심이 눈을 뜰 수 있는 나이고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죠, 명수 씨. 알겠어요.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네. 용석 씨의 학창 시절 고민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고민은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행복하게 그 일을 하면서 늙어갈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 어떤 일을 해야 내가 가장 나의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저랑 비슷하네요. 설이 좀 일찍 들었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청소년 시기에 사실 이 진로에 대한 생각을 네네.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많은 청소년 시기에 네. 내가 무엇을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지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명수 씨도 그래서 짬짬이 그런 고민하시면서 뭐 연애도 좀 많이 하셨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죠, 아니고요. 저한테. 방송 중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영월에서는요. 학생들을 위해서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꿈을 찾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처럼 멋진 선생님도 되고 싶고, 요리사도 되고 싶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도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연이에게 어떤 일이 잘 맞을지 함께 고민하고 찾아볼까? 제가 중학교 때를 되돌아보니까요,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지만 도무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았었던 것 같거든요.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청소년들이 꿈을 찾아가는 길에 도움이 될 아주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니까요. 함께 가보시죠. 미래 꿈나무들의 생생한 직업 체험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월의 한 중학교. 평소 조용하던 강당이 오늘은 꿈을 찾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변신했는데요.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가 강원도에서는 영월이 최초로 작년에 열린 걸로 아는데 영월에서는 어떻게 이런 행사가 열리는 걸까요? 찾아가는 체험 활동을 통해서 교육 활동이 좀 더 틈새가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국 각지에 잘 알려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인성교육에도 보탬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면을 통해서 영월교육이 한층 더 성숙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4차 산업 메이커스 박람회와 학과탐색 멘토링 박람회 등 총 6개 학교로 찾아가서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자 전원은 음성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출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보는 진로 탐색의 장, 강원 진로 박람회.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고민하고 찾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데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4차 산업 관련 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진로, 진학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K-팝, K-음식, K-첨단 산업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로 박람회를 계기로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 꾸준한 주인공이 되는 역할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곳 부스에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학생들이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저희는 청소년들이 미래 기술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을 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홀로그램, 디지털 드로잉, VR, 로봇, 드론 이 5가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전문가 등이 미래 유망 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웹툰 작가도 되어보고 홀로그램 팬 전시도 관람하고 가상현실 세계도 만나보고 미래 기술들을 몸소 체험해봅니다.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지금 보니까 이 친구들만 다른 세상에 있어요. 지금 뭐가 보여요, 눈앞에? 지금 물고기랑 낚싯대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아, 낚시하고 있구나. 어때요? 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네. 지금 이게 정확히 어떤 체험이죠? 이거 VR이요. VR 체험이요. 저희 부스는 4차 산업 시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들을 미션 형태로 해결하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부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율주행 로봇으로 신나게 필드를 누비는 사이 사물 인터넷 체험에 나선 윤지현 리포터.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인데요. 원리를 알고 나니 더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사물 인터넷 하면 굉장히 어렵게만 다가왔는데 여기 수치를 입력해서 여기 선풍기도 돌아가게 하고 불도 켜고 이런 체험도 해볼 수 있네요. 재밌어요. 이번에는 전기 원리를 이용한 연주를 해보는데요. 아니 언니는 이게 봐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도체와 부도체를 연결해서 만들어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이런 쪽에 이렇게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기서 여러 가지 멘토분들이 오셔서 1:1 상담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업 체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새로운 직업도 많이 체험해보다 보니까 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직업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게 일단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직업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할 수 있는지 멘토분이 잘 알려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옵션이 있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시간이 여유로운 직업. 근데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돈이나 명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다른 이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직업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도와서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서 여러분들도 그 많은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라도 찾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석정여고 선배들이 그 멘토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진짜 빠짐없이 물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못지않게 진학에 대한 고민도 많은 학생들.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10개 학과 멘토링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영월 출신 대학교 재학생들이 일일 멘토에 나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저희 1학년 때 전공 기초 과목으로 미적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우리 친구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해요. 이렇게 같은 지역 출신의 멘토가 멘토링 해주니까 기분이 어때요? 일단 저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 제약 때문에 맨날 인터넷으로만 그런 정보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모교 선배님들께서 직접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새로운 정보들과 너무 궁금했던 정보들을 실제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 진로 진학 상담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데 우리 학생들에게 주실 좀 실질적인 조언이 있을까요? 예, 제가 진로교사로 근무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찾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교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진로를 찾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강원 진로 박람회에서 만난 우리 청소년들.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스러운데요. 오늘의 경험들이 꿈을 이루는데 마중물이 되길,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 마음껏 펼쳐나가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진로 체험도 해보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들어봤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뭐든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꿈나무들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모두 화이팅! 네, 영월에서 열린 찾아가는 강원 직업 박람회 현장 만나보셨습니다. 아무래도 뭐든 직접 해보는 것만큼 더 좋은 경험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학생들에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직업 체험도 해볼 수 있었고요. 진로 네. 탐색을 할 때 선배들에게 조언도 들어볼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도시나 수도권 같은 지역
대학과는 좀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진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진로 체험의 영상 참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찾아가는 박람회 네. 형식으로 영어를 7개 학교에서 펼쳐졌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진로 탐색 그리고 직업 체험을 해볼 수 네.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사연과 또 삼행시 작품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행복 농사꾼님이 주셨습니다. IMF 시절 진짜 힘들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정리해고가 되면서 명예퇴직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어떻게 네.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 화면에서도 봤었잖아요. 네. 정말 국민들 모두가 하나하나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근무기 운동도 맞습니다. 펼쳤었고요. 또 달러도 내놓으면서 정말 하나같이 IMF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 노력들이 빛을 발해서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요.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또 지금 시기를 지나서 지금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 농사꾼님. 네, 자 다음 그리고 사연은요. 다음 사연은 지윤맘님께서 주셨습니다. 태백시에서 매년 열리던 합창제가 열리지 못해 아쉬운데 체육 행사를 시발점으로 하나둘 개최되길 기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 정말 매년 열리던 대면 행사들이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열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용석 씨도 사실 스포츠 경기 직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요즘에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좀 이게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땀 흘리면서 같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네, 지윤맘님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자, 권희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스포츠 무관중 경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돼서 스포츠 경기장 가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 아, 권희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 두 MC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린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 선수들이 확진이 되면서 사실 경기 자체가 지금 그래요. 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하루빨리 이런 사태들이 해결이 잘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삼행시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삼행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행복 농사꾼님의 작품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더, 더위보다 더 걱정인 것은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정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행복 자, 다음. 농사꾼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작품은요. H님이 주셨네요. 네, 자, 무서워요. 점점 번져가는 코로나가. 더운 여름과 함께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위로해줘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서로를. 자, 코로나가 사라졌으면이겠죠. 네.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네. 자,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20도 아니고 21도 아닙니다. 맞아요. 19 이름을 달고 있는 그 녀석이 네.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네. 정말로 좀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H님의 말씀이 너무 따뜻해요. 위로해 주라고. 그때까지 우리 모두를 용국 씨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고요. 네. 차갑게 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손발이 찹니다, 제가. 콧바르니까 자꾸 말을 더듬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훈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무더위에 지쳤다고요? 더더욱 힘을 내서 이겨내자고요. 위협적인 더위도 우리의 국민성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성 정말 대단하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IMF에서 빌린 돈을요, 단 4년 만에 상환을 했고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네.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최단기간에 돈을 갚은 나라로 역사의 길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저희의 국민성 정말 이겨낼 수 없잖아요. 네. 함께 다 같이 이겨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명수 씨 네. 돌반지 그리고 제 돌반지도 아마 이렇게 좀 맞아요. 그래요. 네, 들어갔겠죠?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께서서 맞습니다. 다 이렇게 하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달러 모으기까지 영상 잘 봤었고요. 아마 지훈마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19 극복 어렵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문중기님이 주셨네요. 네. 제가 운 띄워드릴까요? 자, 문 띄워주세요. 자, 무더위도 잊게 하는 더욱더 알찬 방송 위상 높은 MBC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입으로 할 수 없는 저희의 칭찬을 위상 높은 MBC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감사하네요. 우리 문종기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거 약간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게시판에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네, 이런... 저희 입으로는 말 못하지만 기분은 그래요. 참 좋네요, 용석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김로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무지개가 뜬 아름다운 날에 더벅머리 뿔테 안경을 쓴 소개팅남에 실망했지만 자, 위트 있는 말솜씨에 반한 지 17년. 그중 16년은 콩깍지. 1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1년이 어떻게 된 거죠? 네, 김로우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1년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말솜씨에 반해서 16년째 이제 콩깍지에 쓰여서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고 그게 이제 풀린 지가 1년 됐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랑은 하고 계시겠죠. 예, 콩깍지는 벗겨졌지만 사랑은 하고 계시다는 거. 굉장히 위트 있는 삼행시 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자, 운 띄워주세요. 네, 다음 삼행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이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운 띄워드릴까요? 주세요. 자, 무관심이 곧 무책임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도록 해요. 위안부 할머니들 14분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관심을 미처 가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도 역시 저희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여러분들 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애꾸미 정은경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운 띄워드릴게요. 무더운 여름 고생하시는 의료진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더위도 언젠간 물러가듯이 코로나도 물러가겠지요. 자, 위기가 희망으로 바뀌는 것은 모두 의료진님들 덕분입니다. 힘내시고 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까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작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절반 정도가 진짜 이 코로나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정상화되는 그날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삼행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삼행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셔서 가정용 믹서기를 받아가실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일까요? 자, 당첨자님께서는요, 김로우님입니다. 아름답게 무지개가 뜬 날에 소개팅남의 그 화려한 말솜씨에 사랑을 이뤘다는 김로우님 축하드리고요. 가정용 믹서기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그 1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저희에게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삼행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아무래도 바깥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집 안에 냉방을 가열차게 쓰시면서 온도를 낮추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러다 보면 으슬으슬 추운 냉병을 앓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냉방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외와 실내 온도 차이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비슷하다. 실내 온도차가 5도 미만으로 나는 것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내 적정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라도 그 적정 온도를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면요. 에어컨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에어컨만 무작정 사용하시기보다는요. 이 선풍기와 이 가습, 제습기를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